예, 오늘 9시 이슈버스는 예고를 해드린 대로 바로 이 특별한 게스트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김태현 기자 함께할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 언론 탄압의 산증인 박지현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지현입니다. 네. 예, 참 이슈버스는 뉴스버스는 첫 출연? 네, 첫 출연입니다. 예, 아니 어떤 인연으로 출연하신 건지. 사실 제가 시간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한번 출연하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예, 이 시간이고 또 이날인지 잘 몰랐습니다. 예, 그렇죠. 예. 우리 김태현 기자랑 또 그리고 또 박영식 우리 앵커 네. 항상 보니까 예. 너무 좋은 섭외는 기회 또 같습니다. 이제 김태현 기자가 해주셨고. 네. 예. 근데 최근에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가 꼭 여쭤보고 싶어서 모신 건데, 최근에도 그 YTN 관련해가지고 언론사 취재나 이제 출연이나 이런 연락을 많이 받으시죠? 많이 얘기를 많이 받고 여전히 있습니다. 많이 받으시죠? 예. 예. 아마 좀 이렇게 진보적인 그 예. 방송에서 예. 뉴스나 기자들이 많이 좀 연락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YTN의 현재 동향은 굳이 찾아보시지 않으셔도. 아니요, 오늘 또 이제 오면서 그러셨어요? 확인하고 있어요. 진짜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 과간입니다. 오시면서 들었구나. 예, 계속 듣죠. 그래도 어. 하던 거니까. 저는 사실 그래요. 이 쫓겨나면 그게 가기도 싫다 이런 건 저는 아니에요. 얼마나 처절하게 하고 있는지, 네. 망가지고 있는지를 네. 확인해야 돼, 속이 편하기 때문에. 예. 제가 정말 들을 가치 1도 없는데 듣고 있어요. 사실 그 시간에 들을 만한 게 되게 많아요. 예. 아침 방송 김종배 시선 집중이 오히려 더 낫고, 사실. 예. 아니면 뉴스 공장 봐도 되고, 볼 거 꽤 많은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이 허점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네. 계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 진행자거나 출연자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이제 내 스테이션에 또 애정이 생기다 보니까.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네, 그게 네. 있으면, 그 근처도 안 가거든, 사실은. 그렇죠, 그런 사람도 그렇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네,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네. 실제로 네. 예전에 이제 MBC 진행할 때도 예. 쫓겨나고 패널로 간 적도 있고요. 어. 지금도 저는 언제든지 YTN 뉴스킹 패널로 부르면 10분짜리 달려갑니다. 와. 당장 달려갑니다.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배승희의 뉴스킹에 예? 출연하는 브리핑! 브리핑. 해줍니다. 브리핑 제대로 해드립니다. 거기 이제 아침 킹스맨이라고 있어요. 네네. 그 코너. 그거 하고 싶어요. 나가실 수도 있다. 합니다. 어때요? 그 형님 하실 때마다 배승희 진행자가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그거 아닌데 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거 아닌가 유튜브에서 오늘도 그런 얘기 되게 많이 나왔는데 그래요? 오늘도 이제 지금 계속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는 예. 김준혁 후보라든지 예. 양문석 후보 막 이런 얘기를 엄청 해요. 특히 그렇죠. 김준혁 후보 막말 얘기를 좀 하던데 예. 이제 그 민주당 패널이 이제 하는 말이 유튜버니까 좀 그랬는 것 같다라고 하니까 이제 배승희 진행자나 또 국민의힘 쪽에서는 유튜버라도 그러면 되냐. 근데 저는 빨리 하지. 너도 유튜버잖아. 좀 했으면 그쵸. 아쉬움이 들더라고. 그쵸. 너가 하는 걸 생각을 해봐라고. 네가 하는 유튜브에서. 예. 배승희 변호사도 사실 유튜버로 유튜버예요. 굉장히 그쵸, 유명하고. 매우 유튜버 100만 이상의 유튜버죠. 아무튼 그 개편 이후에 나오시는 분들도 유튜버가 많아요. 많아요. 그래서 다 유튜버인데 뭐. 다 유튜버기도 하고 예. 사실은 대부분 유튜버지. 언론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언론이라는 게 뉴스버스도 언론 기능을 하고 다 언론 기능을 하지만 네. 여러 가지 사실관계 중에 이 사실관계를 확대경으로 보는 게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유시민 작가님 말씀 난 그게 너무 마음에 드는데 예. 항상 이것만 보려고 해. 그렇죠. 보여주려고 하고 지금 봐요. 양문석과 김준영만 보여주려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 효과 없다. 안 빈다. 대판만 빈다. 네. 참. 우리 김태형 기자는 그 일련의 상황을 또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셨는지. 아니 그 제작진분들은 그대로 다 있는 거죠. 그러면 있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변경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작가진이나 그리고 그렇죠. 사실은 그 제작진들이 저는 사실 어쩌면 피해자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결정한 쪽이 저는 사장 쪽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아무도 대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나 싶고 저는 사실 피해자로 생각 안 하죠. 저는 사실 오히려 상관이 없어요. 직원도 아닐 뿐더러. 그리고 저는 알았어요. 그 끝날 줌을. 예정된 시간 알죠. 그걸 모르면 바보게요. 사장 바뀌고 다 바뀌었으니까 한 1, 2주 있으면 끝나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끝난 거죠.
바뀌자마자. 변호사님 진행하시는 거 보면은 되게 기계적으로라도 중립하려고 노력 많이 하셨어요. 말도 시간도 맞춰요, 내 혼자. 그러니까요. 앉아가지고, 야, 저 어. 민주당 5분 떠들었으니까 국민은 5분씩 해야지, 12초씩 했으니까 12초씩 해야지, 다 그렇게 맞춰서 하거든요. 실제로 아. 그렇게 안 하면은 또 난리가 항의 들어와요. 난리가 항의 나니까. 들어와요. 누군 길게 하고 누군 짧게 하고 또 누구한테는 1주문 던졌다고 또 항의 들어오고 제 매 눈으로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배승희 변호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는 항의가 안 들어간다는 건가요? 들어가는 건가요? 들어갈 일이 없을걸요 아마도. 제 아. 판단은 그렇습니다. 동일한 기준으로 잡지는 않을 거예요. 아니요, 제가 방심에 한번 넣어보려고요. 계속 보고 있어요. 그래서 듣고 보는 이유가 네. 한번 넣어보려고. 아.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될지. 오늘도 한 서너 개 걸리더라고, 제가 봤을 때.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오늘도 계속 민주당만 다뤄요. 김준영 얘기를 수백 번 해. 김한란 친일파 맞아. 뭐 그걸 이대고 나발이고 그걸 왜 자꾸 난리를 쳐요. 그냥 별것도 아니고 네. 학자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뭐 낭랑구락부가 거기서 있었던 일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성접대인지 아닌지 그 부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네. 그걸 뭐 난리를 쳐. 그 얘기만 주구장창 했는데 균형을 잃었어요. 여당 야당. 네. 종편의 라디오화가 과연 될 것이냐 이제 이런 의구심들이 좀 있었는데 실제 그게 2024년에 이루어지는 걸 보고 많은 분들이 좀 신기하시죠. 그렇죠. 많은 분들이 그렇죠. 신기하시죠. 그렇죠. 네. YTN에서 기간은 그러면은 변호사님 2년 얼마나 했어요, 하시고 2년? 저희 횟수로 3년 했는데 딱 2년 했습니다. 거의. 2년 동안 그 이른 시간에 그렇죠. 나가시는 것도 쉽지 않은데도 저 뭐 불구하고. 자랑 하나 하면 네. 한 휴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뭐 최선을 다. 지각을 한 적도 없죠, 당연히. 예. 그래서 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방송에 다 있고 또 그 마음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휴가 안 가냐 그래서 물어요. 안 갔다 오시냐고? 그래서 제가 항상 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 많이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예. 사실은 나중에 길게 갈 수 길게 있으니까 많이 갈 것 같아서 지금 갈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어차피 간다. 네. 그리고 사실은 항상 하는 말이 오늘 마지막이라 생각했던 게 뭐냐면 예. 정권 바뀌고 바로 그때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4월 예, 예. 3월 4월에 시작했기 때문에 예. 그 시작이 그때 목표가 뭐였냐면 나라도 여기서 최소한 중립적인 걸 해야 된다. 예. 편파적이지 않게. 예. 그 편파적인 거는 엉뚱하게 막 종편처럼 하는 게 많아서 그랬어요. 예. 그래서 지켜주자. 예. 정권하고 같이 가자. 예. 5년간 정권이 이루어지면 5년간 내가 한번 버텨보자. 예. 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고 예. 그렇지만 이제 뭐 그 꿈은 못 이루고 예. 그렇지만 선거 직전에 봤을 때는 뭐 거의 이룬 것 같아요. 예. 선거 할 때까지 거의 온 것 같거든요. 예. 이번 선거는 뭐 저는 뭐 아주 특별하게 보고 있고 그런 거 봤을 때는 다는 못 이뤘지만 내가 네. 생각했던 거하고는 예. 거진 다 그래도 네. 이뤘다. 그래서 이제는 좀 휴가 가려고 했는데 이 네. 아침에 나왔네요. 내일부터 이제 휴가 가셨으면 좋겠고, 아마 뉴스버스 구독자분들이나 시청자 여러분들 궁금한 게 참 많을 텐데, 이게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지훈 변호사님 케이스가, 그 결정을 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그 정당한 일이고, 이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걸 바라보는 우리 국민들이나 시청자들이나 유권자들 마음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정말로 그쪽 이제 결정했던 사람이나 뭐 지금 집권 여당하고 관계가 되겠죠. 예. 그분들이 제가 생각했을 땐 잘하려고 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교체가 가능합니다. 네. 뭐 선거 끝나면서 바꿔버리면 사실 뭐 개편한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뭐 누가 토달 일이 없습니다. 예. 근데 KBS 때도 그랬고 예. 지금도 그렇고 박민, 김백인데 예. 이쪽 하는 게 거의 유사한 방식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로 이걸 바꾸려고 뭐 급해서 하기보다는 보여주기 의식도 큰 것 같아요. 내가 왔으니까 이렇게 하겠다. 보십시오. 당신들이 뽑아주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라는 것도 큰 것 같고 근데 그거 아까 작용 반작용 말씀하셨는데 우리 진행자께서 작용 반작용이 큰 것 같아요. 그게 결국은 많은 사람들의 불씨를 지피는 거거든요. 아니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정말 이것들 한심스럽네. 그런 사람들이 1명, 2명, 3명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냥 가도 될 일이에요. 예. 아무 부드럽게 아무 문제 없이 갈 될 일을 괜히 삐걱삐걱거리면서 그 중간에 반작용 같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가 퇴장할 때가 가장 화려했다. 고마웠다. 예.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사실 있는 동안은 뭐 크게 뭐 역할을 했다거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냥 정말 그 기본 베이스를 유지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예. 마지막에 그나마 이
국민의힘이나 집권 여당이 언론을 생각하는 거라든지 예. 그런 것들이 딱 드러나게 돼가지고 예. 저는 사실은 예. 그게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예. 결론은 어쨌든 마음에 들어. 내가 막 이렇게 예. 죽여줘 할 수는 없는데 죽여라 이랬는데 죽여줬어가 너무 고마워. 너무 감사한 생각이에요. 예. 사실 옛날에 이제 사실 이거 네. 이 지라시나 이런 데 돌 때 예. 문제 방송 7개 방송이 이제 표적이 됐어요. 라디오 방송. 예. 뭐 김어준, 주진우, 최경영, 몇 개 있었죠. 홍사훈, 예. 예. 정준희, 예. 김종배. 근데 7번째 내가 들어가 있더라고. 아. 너무 고마운 거예요. 안 들어갈 수가 아, 없다. 거기 안 들어가면 나 뭐 하러 사나 이런 생각 들 건데 예. 우리 제작진들 되게 불안해야 되는데 예. 네. 전 뿌듯한 거예요. 그 7등 꼴다리로 들어가 있던데 예. 근데 이제 그 7개가 다 폐지됐어요. 거의 폐지되거나 뭐 그쵸. 퇴출되거나 자제하거나 신장식도 그때 있었습니다. 그대로 들어맞았네요. 예. 근데 이제 남아있는 게 김종배 시선 집중이죠. 그러네요. 그것도 지금 중징계를 너무 많이 지금 2-3개 맞았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쉽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퇴출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들을 쓰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사실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약간 아주 화려하게 예. 칼 맞아져가면서 이렇게 막 찔려가면서 하나 연기 저는 우리 언론을 위해서 뭐 이런 느낌이 들어서 뭐 매우 감사합니다. 그냥 뭐 자연스럽게 보내면 안 아프잖아 할 거 아니에요. 네. 이래 되니까 너무 고맙다 한편으로는. 그리고 멍충이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 아니 근데 뭐 하시는 말씀마다 다 동의하고 네. 다 맞는 말씀이고 원래 그 박준 변호사님께서 워낙에 그 유쾌하신 분이고 네. 어떤 상황에도 굉장히 다 긍정적으로 대처하실 줄은 알았습니다만 또 이렇게 또 재밌게 말씀해 주시니까 전혀 뭔가 이렇게 그 이런 조치나 YTN의 조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네. 아쉬운 마음이 안 들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그 어떤 흐름을 억지로 꺾으면 네. 일이 잘 안 풀리는 법이거든요. 근데 뭐 그렇죠. 저희가 이따가 현안도 얘기를 하겠지만 전공의 문제나 뭐 여러 이제 그 국정 현안들 잘 흘러가고 있는 부분들을 뭐 이렇게 좀 과장하거나 부풀리고 싶어서 억지로 막 꺾는 방향들 때문에 반작용을 불러오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YTN만 하더라도 박지훈 변호사님 이제 교체 문제건도 그렇고 김백 사장이 김건희 여사 보도 관련해서 사과를 하니까 이게 어떤 반작용이 오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냐면 사람들이 사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다 수면 아래에 깔아놓고 있었거든. 똑같아요. 그렇죠. 다 지금 네. 똑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이 줄리 보도, 김건희 여사 보도 사과한다고 해버리니까 그런 보도가 있었어 하고 또 찾아봐. 제가 그래서 멍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니까 그 얘기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코끼리 생각하지 마. 그거 똑같은 거예요. 프레임을 지가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마찬가지로 제가 자연스럽게 하면 네. 저는 그냥 존재감 없이 없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 마음이 아픈데 네. 괜히 칼로 찔러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거든. 마찬가지로 네. 디올 얘기를 안 하면 그만인 끝난 그렇죠. 일이에요. 끝난 일을 갖고 네. 또 되새긴 거야. 네. 그런 걸 봤을 때는 아주 멍청한 사람을 임명을 했다. 네.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네. 그러니까 정말 이 교묘하고 간계한 사람이 뭐냐면 네. 긴 듯 아닌 듯 해가지고 이렇게 바꿔가는 사람은 사실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살짝 찌르거나 그렇죠. 그렇게 해야 돼 사실은. 슬쩍 빼버리거나 하면 나한테 되죠. 시켜봐 내가 그래 해주지. 네. 살짝 해야 돼. 네. 멍충이 같이 디올 사과합니다. 디올이라니요. 그게 왜 디올입니까? 뭘 가삭거리지. 다 까먹었다고 이 바보야. 진짜로 멍충이 같아요. 네. 보도가 나니까 사람들이 찾아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전에 그 박준 변호사님을 방송할 때도 예. 항상 이렇게 재밌게 말씀하시고 구경하는 그 방송 옆에 앉아 구경했었는데 구경하지 마시고 방송을 하십시오. 질문을 하십시오. 본인 방송 아닙니까? 김장 기자님. 댓글창에 그 예. 저기 이제 진행 그만두니까 리미트 해제됐다고. 근데 이제 사실 그 진행이 이제 이 족쇄가 있긴 해요. 그렇죠. 최대한 안 하려고 제가 유튜브 방송도 거의 출연을 많이 자제를 했었거든요. 가급적이면 뭐 발언을 안 하면 왜냐하면 그 발언으로 라디오 제작진한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뭐 이제는 뭐 그 제한도 별로 없고. 그리고 사실 또 이런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아주 뭐 박쥐처럼 뭐 이렇게. 근데 어쨌든 말은 안 하고 있었던데 지금은 이제 사실 내 하고 싶은 말 할 수 있고 실제로는 진행자보다는 저는 패널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렇죠. 내 하고 싶은 말 하고 내 의견대로 얘기를 하는 게 편하고 오늘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매우 행복합니다, 사실은. 예. 아무튼 너무 이제 시청자들과 국민들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는 또 그 박지훈 형님 변호사님한테는 굉장히 잘된 지금 상황이니까
저희 방송 끝나고 휴가 가셨으면 좋겠고 네. 앞으로도 이제 여러 방송 나오셔가지고 자유롭게 의견 개진하는 봉인 해제된 박지훈 변호사의 모습을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제 사실은 타 방송에서도 그 박지훈 변호사님께 이번 총선에 만약에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우세한 결론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 중에서 박지훈 변호사가 윤석열 정부 참 잘못한 거 많은데 어느 게 가장 잘못한 거고 핵심적으로 생각하시냐 물어봤더니 이 언론의 문제가 아무래도 좀 상처도 많이 나고 한번 언론사를 이렇게 뒤집고 나면 불가역적인 부분도 그렇죠. 분명히 있어서 이 회복하는데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걱정을 또 많이 이게 해주셨어요. 탄압을 이제 뭐 네. 하고 지금 망가뜨리는 걸 보면 뭐 끝도 없어서 사실은 그렇죠. 이거 하나만 얘기할 것도 없는데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근데 다른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되면 회복이 될 건데 YTN만 봐도 그거 유진한테 지금 가는 바람에 유진에 가가지고 김백이 들어오고 이 엉망을 만들고 있잖아요. 저거 나중에 뭐 이번에 총선에서 이긴다 한들 바뀌는 게 아주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나중에 정권 교체돼도 쉽지 않아요. KBS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저거 저래 한번 해놓으면 다시 돌리는 게 매우 오래 걸립니다. 예, 그리고 그렇죠. 그 와중에 그 구성원 간에 또 갈등. 갈등이 생길 거예요. 그것도 회복하기 어렵고요. 예. 그 사실은 안타까워요. 그 네. 9년 박근혜 정부 그 9년하고 문재인 정부 그 갈등이 또 재연되고 반복될 거고 네. 이번엔 더 최악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예. 언론 탄압 제약 부분이 가장 안 좋았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했던 뭐 겁니다. 워낙에 이제 방송국도 많이 다니시고 관계자들로부터 이런저런 얘기 많이 들으시겠습니다만 이명박 정부 때 MBC 장악 시도로 인해서 그 안에 예를 들면 구성원들도 많이 바뀌고 그렇죠. 갈등도 생기고 한 게 사실 지금까지도 내부적으로 좀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노조도 갈라지고 하다 보니까 내부에 대한 의견이 노조가 여러 개 있다 보니까 각기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건 뭐 존중하는데 이 구성원들의 갈등을 회복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그것도 좀 회복을 못했어요. 그럼 지금 KBS의 경우에는 뭐 이미 아까 언급하신 진행자분들이나 기자분들 다 퇴사하시거나 휴직하거나 그 노노 갈등 자체도 워낙에 강한데 YTN은 이제 말할 것도 없을 그렇죠. 거고요. 시작이죠 이제. 이제 만약에 또 MBC도 방문진이 또 8월 달에 교체가 되니까 뭐 네. 그때도 뭐 그런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거 지금 보면 뭐 앞뒤 재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좀 재고 이게 이렇다고 본인들한테 유리하게 만들고 싶은 생각은 알아요. 당연히 정권 잡았으니까. 예. 그렇지만 언론이라는 기능을 딱 기본으로 두고 여기서 약간 이렇게 하는 방법하고 완전 뒤집어가지고 하는 건 천지 차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람들은 뭐 그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저렇게 한번 뒤집어지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기자들이 기사를 쓸 때 서로서로 눈치를 보게 돼요. 그래서 내부에서 예. 이런 기사 썼을 때 내 등에 칼 꽂을 사람 없는가 이런 것들을 엄청 고민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겠죠, 당연히. 그런 문제들이 이제 우려가 된다라는 차원에서 언론 얘기를 저희가 좀 길게 해봤고 또 이제 모셨기 때문에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상 이번 정부 언론 탄압의 피해자이시기 때문에 네. 예, 박진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